천천히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길이 좁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이쿠 이런 아이쿠 아하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아침 7시가 조금 되기 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던 중에 좀 잠깐 쉰다고 하는 게 그냥 잠들었대요. 젊은 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전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심리적인 압박감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혹시 모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죄를 인정하는 방향의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후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를 수십 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안 보이더래요. 우회전할 때 사이드 미러도 있죠, A 필러도 있죠, 대시보드도 있죠, 그 본닛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딱 돌자마자 거기 있는 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겠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블랙박스에서는 보입니다. 여기서 나가면서 블랙박스에서는 지금 아이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제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굳이 발견을 하자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과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하는 방법.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조수가 있으면 조수가 내려서 봐준다든가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기 누워있는 사람을 전혀 예상 못했죠. 조사관은 골목길 우측 구석 노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살짝 보였다는, 아까 살짝 보였잖아요? 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볼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다 블랙박스가 앞에 있죠? 그리고 운전자 눈보다 위에 있죠? 이걸 알면서도 그러나 운전자가 더 조심했으면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요. 검사가 또 기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제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어느 정도 위로금 드리면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서로 이제 나는 요 정도면 상대는 그거 안 돼.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1,000만 원까지는 생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금액 제시는 없었고 그걸로는 싫다 이리 된 것 같아요. 이 사고로 저희 가족 또한 말도 안 되는 정신적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첫 재판입니다. 첫 재판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군요. 4월 9일 날 질문하셨으니까. 기소되고 첫 재판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서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고 당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지만 평소 한 변호사님 방송을 즐겨보면서 역과 사고에 대해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무죄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회전하면서 살짝 보였는데 역과에서 사망한 사고 이거 무죄여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700인가 800만 원 선고됐고요. 항소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게 있었습니다. 진짜 안 보이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판사는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딱 보더니 보이네 그런 거예요. 왜? 판사는 있나 없나 그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됐어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당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무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심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법이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마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정이지만 변호사님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해서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보호법 개정? 예, 운전자 보호법은 없을 거고요. 여태까지 관행,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차 대 사람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누워있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좀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고를 당한 운전자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실험 결과 이걸 올려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제가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요거네요. 이게 운전자 블랙박스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앞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놓여 있으면 블랙박스는 보여요. 근데 운전자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보네트에 걸려갖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이게 아까 유죄 나온 사건이에요. 여기 운전자가 보이니까 조금 보여요. 요거는 조금 보여요. 블랙박스랑 운전자 눈하고는 2.4m의 차이가 나요. 이 차가 카니발인데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있었던 이 실험 결과를 이걸 해보셨나요? 예, 이거 혹시 이런 실험 안 했나요? 그랬더니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고 안 했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이런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무죄 판결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낮에도 이제 무죄 판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거 운전자는 안 보이겠습니다. 무죄 옳겠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4월 12일 날.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가고요.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피해? 이게 먼저네요. 제가 방송에 소개하고 언론에서 받아쓰고 변호사님 1차 재판 끝났습니다. 재판은 한 2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검사는 판사가 동의하면 같이 가겠다. 판사는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 이거 복잡하지 않다. 이거 사고 정황이 복잡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더 할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하세요. 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검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인하고 같이 가서 현장 촬영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5월 21일 날 금요일 날 다음 그때 가면 이제 판결 선고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좀 이렇게 댓글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제 댓글은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을 막았지만 여기저기서 한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변호사님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이슈화되어서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차 공판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1심에서 안 되면 항소해야 되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유족 측에서 제발 좀 내려달라. 아직 이게 그 재판에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좀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 PD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내려달라고 하소연 한다는데 고민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저곳 언론에도 소개되어 많은 분들에게도 문제점은 전달되었으니 일단 내린 후 나중에 1심 판결 선고되는 후 그 결과와 함께 다시 소개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기사화돼 있어서 이젠 제가 좀 이슈화 시켜야 되고 싶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5월 재판을 몇 번 더 했군요. 9월 8일 날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판사님 말씀하시기를 사고 당시 지점은 주택가 골목이고 옆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야가 어둡지 않아 방해되지 않는 시간대였고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특성을 집 앞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럼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운전자보다 더 앞에 그리고 위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운전자는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30분 전에 1톤 화물차가 거의 만치되어 누워있는 사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저 왼쪽으로 돌아 나갔어요. 예. 그래서 피고인의 차량 또한 누워있는 만취자를 온전히 회피하지 못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 선고했을까요? 판결 선고.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1년간 우영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그래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이분이 다 기억으로 쓰신 건데 판결문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러지 못한,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그러지 못한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금고 4월. 예. 저는 항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운전하면서 몸을 일부러 앞으로 목을 빼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소해서 좋은 결과 전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무죄 판결 받은 거, 무죄 판결, 이건 좌회전하듯 저기 보여요. 살짝 보여요. 근데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은 게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예. 그리고 무죄 확정됐어요.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벌써 1년하고도 몇 달 지났는데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고 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처음보다 마음은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유족 측과의 상황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고인이 되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고 또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지라 저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1심에서는 유죄지만은 항소심에서 무죄 받고 싶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네요. 합의가 안 되는데 왜 집행유예야? 그러면서 실형 선고해야지. 검사도 항소했고 또 불박차 운전자분은 내 잘못 없다. 무죄 주장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길이 잡히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9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9월 15일 날 항소심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시기를 운전자로서 누워있는 사람을 전 못 피한다라고 주장한다. 검사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사실 오인했다. 범죄 증명이 없다. 따라서 무죄다. 예, 저 무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무죄 판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소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특수한 상황까지 누워있는 것까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게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또 보행자는 보이잖아요. 근데 누워있을까지 생각해서 운전석에 높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이렇게까지 그럴 주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에 누워있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1초 정도 잠깐 보인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위쪽 그리고 앞쪽에 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인다. 그리고 또 우회전을 막 맞추는 지점이다. 피해자의 위치, 실제 운전자 피고인의 눈높이, 국가수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적 경고 등을 다 비춰보면은 그 블랙박스에 보였다고 그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그래 블랙박스에 보였다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서 피했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1톤 화물차는 앞이 바로 보닛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보이죠. 예. 오토바이나 1톤 화물차 바로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승용차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같느냐? 그래서 무죄다. 예. 그래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한 변호사님 도움으로 제가 무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제 도움이 아니라요. 무죄라서 무죄예요. 다만 이분이 항소할까 말까 고민할 때 반드시 무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제대로 된 판결 한번 받아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받는 순간의 기분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짜릿했습니다. 2년 넘도록 마음에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요. 진짜 많은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백수십 번의 글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대법원에서는 더 확실한 무죄임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요. 얼마나 많은 글들을 주고받았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여기는 116. 여기서만 116이에요. 나머지까지 하면 저는 백수십 번의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무죄.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겠지만 상고 기각되면 더욱더 확실한 무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1심에서 350, 2심에서 300, 그리고 무죄에서 250, 전부 다 900만 원 들어갔네요. 아이고, 지금은 그 당시는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지금은 가입하셨겠죠? 한 달에 한 17,000원 원짜리면은 그럼 보통 이 정도 넣잖아요. 1년에 20년, 30년에 600만 원. 와, 900만 원이면은 40년치가 넘네요. 예. 주변 친구분들한테 운전자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산증인이 되신 듯하네요. 네. 사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가 다쳤을 때 뭐 상해 이런 것보다는요.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형사비금, 벌금, 변호 선임비 이런 쪽에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분리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그 억울함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데 작가에게 연락 잘 알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께서요. 아직은 제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대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유족분들도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나오고 인터뷰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법원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나오고 그때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터뷰 없는 채로 1심과 항소심 판결 소개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나중에 무죄 확정된 후에는 인터뷰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분리에서도 대법원 지금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아마 항소심대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될 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역과 사고에 대한 신기원을 이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누워있는 사람 역과에도요 무죄 판결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해서 무죄 판결인데 낮에 아침에 다 보일 때 이때 무죄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기원을 이루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변호사님 한분리 잘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수근 씨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인데 어찌 예상했겠느냐라고 그 말이 와 닿네요. 대법원에서 꼭 무죄 확정받으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11월 30일.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너무나 당연한 상고 기각입니다. 2년 5개월간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한 변호사님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같은 변호사 1심, 2심, 3심 계속 같은 변호사님 선임하셨대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200만 원, 1,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네요. 사고 난 날 이후부터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까지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본인 사고를 되돌아볼 때 변호사는 언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음고생한 데에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곳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나요? 제일 힘들었던 건 유가족과의 대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망사고도 처음이었거니와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든 사망사고인지라 유가족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내 가족을 어떻게 피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시지만 그러나 내 차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나를 위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쫙 변호인이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런 변호사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경황이 없을 때 즉시 도움받고 대처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보험사도 사람이기에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멘탈인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저 역시 굉장한 충격이었고 말도 못할 만큼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비록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글이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응어리가 남아 있답니다. 모두에게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의 유족. 그러나 불박천전자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분은 나한테 잘못 없다라는 그런 확정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족들을 대했을 때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응어리. 이 응어리는 언제쯤 풀릴까요? 끝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분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빨리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특히 좌회전, 우회전 또 언덕백이 탁 넘어가자마자 바로 이런 곳에서 역과 사고일 때 많은 운전자분들께 억울해질 수 있을 운전자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사님, 차 대 사람 사고는 왜 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이거 좀 이슈화 시켜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글을 올리셨던 그 상황. 그게 2021년 4월경, 지금부터 거의 2년 가까이, 한 20개월 전이죠. 그때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방송하고, 또 방송 내리고, 그리고 1심에서 유죄 나오고, 꼭 무죄 받으세요. 항소 꼭 하세요. 그래서 항소심 무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모두에게 슬픈 사고였습니다.